오늘은 그 8장 복소수의 연산을 통해서 교류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교류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더 정연파를 이용한 어, 그, 그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키르요프 법칙을 사용할 때 항상 그 삼각함수 형태의 연산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학습을 하고 또 거기서 페이저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와 페이저로 정연파 위주의 사인, 오메가 t, 뭐 코사인 오메가 t 이와 같은 그 삼각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교류 전압을 교류 파형을 복소수 공간에서 해석을 해서 어, 결과를 얻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그 삼각함수 형태로 바꾸는, 즉 순식값 형태로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챕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삼각함수 미분, 적분 이런 그 정연파의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순식값을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을 해서 복소수의 연산, 우리가 제2 파라미터를 이용한 복소수의 연산을 하게 되면 비교적 대수적인 복소수의 가감이라든가 곱셈 나눗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으면 그것을 다시 순식값으로 최종적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 대수적으로 연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복소수와 페이저를 이용을 해서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 RLC 직렬회로, 그리고 병렬회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6장은 정연파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에 흐르는 전압, 전류, 위상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이 8장에서는 복소수를 이용하고 페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교류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RL 회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그 정연파 회로에서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 RLC 직렬 회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 이와 같이 전류가 인가가 됐을 때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전류는 순식값으로 루트 2 I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이것을 페이저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페이저는 복소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실효값하고 위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류는 I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R I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R I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압이 되겠죠. 이거는 암페어가 되겠고. 자, 이랬을 때 이걸 다시 페이저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페이저는 실효값과 위상으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페이저로 바꾸면 실효값 곱하기 전류, 실효값 곱하기 위상 이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적으면 이게 I가 이거니까 RI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전압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뭐 중간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더라도 결과만 갖다 쓰면 dt분의 di가 되었습니다. 즉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 값 플러스 전류를 미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하게 되면 그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루트 2 오메가 L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시료값이니까 오메가 Li가 이렇게 되죠. 오메가 Li의 세타. 그런데 여기서 코일인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코일인 경우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사를 세타를 사인으로 바꿔주려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 J라는 이 복소수의 복소수 연산자는 곱하기 J를 하게 되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2분의 파이씩 회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플러스 2분의 파이 대신에 J를 곱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J 오메가 L I의 세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부분은 I의 그 복소수로 표현이 되니까 J 오메가 Li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적분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 콘덴서를 전류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루트 2 오메가 C분의 1에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때는 코일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이저로 바꿔주면 이걸 페이저로 바꿔주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위에다 쓰겠습니다.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오메가 요거 페이저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C 분의 1의 I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곱해주는 거나 혹은 J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다 VC를 다시 써보면 VC는 어떻게 되느냐면 J 오메가 C분의 1의 I의 세타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다시 써보면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됐습니다. 혹은 이것을 다시 쓰면 J가 마이너스 위로 올라와서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저항인 경우에는 R이 저항값 그대로 있지만 코일인 경우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복소수에 즉 페이저에 바로 J 오메가 L을 곱해주면 되고 코일인 경우는 콘덴서인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저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만 이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저항이 있으면 저항 페이저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부분은 R로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J 오메가 L이 R과 같은 역할 즉 유도성 리액턴스 역할을 하는 거고 콘덴서인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가 그 저항처럼 오음의 법칙을 사용할 때 리액턴스 성분으로 고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콘덴서인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
코일인 경우에는 J 오메가, 저항인 경우는 R. 이렇게 계산을 복소수 연산을 해서 거기 걸리는 전압이라든가 전류를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페이저로 된 것을 이렇게 순식값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L 직렬례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되죠. 오음의 법칙에서 저항은 페이저로 바꾸더라도 저항은 VR은 RI고, 페이저로 바꿨을 때 코일인 경우에는 J 오메가 L의 I고, 콘덴서인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의 I다. 요 오음의 법칙 관련된 RLC에서 오음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는 복소수 연산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 우리가 복소수의 사칙 연산, 덧셈과 그다음에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다 우리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소수의 표현 방식이 직각좌표 형식이라든가 극좌표 형식이라든가 삼각함수 형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RL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페이저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 전류, 임피던스의 페이저들은 다음과 같다. 이제 RL 직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R과 L이 직렬로 연결시키게 되면 전압과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선다 그랬죠. L이죠, L. E, L, I. 즉,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는 겁니다. 그것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죠. 자, 그래서 R과 L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전압의 페이저도 임피던스 페이저도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보면 전체 전압 V는 그러니까 인가되는 전압 V는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이 합으로 되겠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저항과 전류의 페이저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RI죠. 코일에 걸린 전압은 여기서 XL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 그래서 J 오메가 Li를 JXLI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이고 요거는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전류에다 이걸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페이저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실수부하고 허수부인 이와 같은 복소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인데 주파수가 있을 때는 코일에도 이제 저항 성분 역할이 걸리는 거죠. 이게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임피던스가 R 더하기 J XL 혹은 R 더하기 J 오메가 L이니까 요거는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 이게 허수부죠. 이런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전체 전압은 R 더하기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실수부로 R이고 허수부로 오메가 L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각각 전류를 곱해주니까 이게 바로 전체 전압이 되고 이 부분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고 코일에 걸린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RL 직렬 회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V가 걸리고 코일에 5V가 걸렸다. 전체 전압은 3 더하기 5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서로
코일에 걸린 전압과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이것처럼 90도 위상이 다릅니다. 즉 코일에 걸린 전압이 저항에 걸린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가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끝부분에 RL 직렬회로에 실험한 것을 잠깐 보여줄 텐데 실제로 90도 앞서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세타만큼 앞서가고, 그래서 실제로 전체 전압은 여기에 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세타만큼 앞서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VL과 전체 전압, 그러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 사이에는 90도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코일에 걸린 전압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 그런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소수 연산을 하면 되죠. 우리가 실수부가 R이고 허수부가 XL이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는 바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R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XL의 제곱하게 되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오고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페이저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R 더하기 J 오메가 L. 그래서 크기는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세워주면 되고,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R분의 XL이죠. R분의 XL 혹은 R분의 오메가 L이죠. 혹은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따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탄젠트 이쪽으로 갔을 때는 아크 탄젠트,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돌려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타는 R분의 XL 혹은 R분의 오메가 L. 그 다음에 세타는 또 뭐냐면 코사인 세타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렇게 되니까 Z분의 R이 되겠죠. Z분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전력 역류를 구할 때 이 세타 값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 식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 앞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류 I는 Z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아까 그 V는 이퀄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죠. V는 이퀄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V 0도로 되어 있고 Z 임피던스는 세타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세타만큼. 그래서 이걸 임피던스 페이저도라고 합니다. 여기 R이 있고 JXL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임피던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세타죠. 그래서 Z는 결국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크기분의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기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Z로 나눠주게 되면 Z분의 V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는 결국 복소수 연산이에요. 여러분들은 RL 직렬회로 그러면 그것만 이해를 하면 다 구할 수가 있죠. 실수부에 R이 있고 허수부에 J, XL이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여기다 전류를 곱해주면 이게 VL이 이쪽에 있고 VR이 이쪽에 있고 전체 전압은 이거의 페이저 합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해주면 되고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RL 직렬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항상 뭐를 구해야 돼?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죠. XL을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R 제곱 곱하기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 오메가 L을 구해주려면 뭐를 해야 돼? 주파수를 해줘야 되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의
제곱.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주파수나 오메가를 알아야 됩니다. L 값도 알아야 되고 저항 값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 단계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을 해 놓으면 정확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임피던스를 잘못 계산하거나 오메가나 F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류라든가 전압도 다 틀린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피던스는 저항과 엑셀의 페이저 합이며, 페이저 합이라는 것은 복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R이 이쪽에 있고 JXL이 있으면 이걸 합하면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루트 R제곱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그냥 5가 되죠. 대수연산이 되는 건데 페이저 합으로 하게 되면 2의 제곱, 3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루트 2, 4는 3, 3은 9, 13 이렇게 되겠죠.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페이저 합이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를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그냥 더해준다거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그냥 더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은 거는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항에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저항에 걸린 전압 VR1, 여기 VR2 이것은 같은 X축성의 선성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90도와 다른 코일에 걸린 전압이나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항상 페이저 합을 통해서 크기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Z와 R의 위상차는 Z와 R 우리가 보면 Z와 R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 Z는 그 세타만큼 그 전류보다 앞서 있죠. 전류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Z와 R이라는 것은 R은 이쪽에 있고 Z는 JXL하고 R하고 그 위상차 세타만큼 이 부분에 Z가 있는 거죠. 이거만큼. 그래서 Z가 R보다는 세타만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상차는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L이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Z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임피던스하고 저항값만 알면. 4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관계를 알았고, 그 다음에 RL 직렬회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류 I와 인가전압 V는 세타만큼의 유상차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면 앞에서 전압 페이저들을 보면 여기에 코일에 걸린 전압이 있었고 여기에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전체 전압이 페이저압으로 있었고 이게 세타죠. 근데 R과 V는 여기 전체 전압이죠. 전체 전압. 이제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되는 전압이고 여기에 코일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 코일에 걸린 전압 이렇게 있겠죠. 이게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전압과 I하고의 위상차. 그 I는 어디 있느냐? I의 위상은 항상 뭐랑 같으냐면 여기에 I가 있습니다. 저항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크기는 변경을 시키더라도 전압에 위상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코일은 90도 전압이 앞서가도록 하고 앞서가도록만 해주는 거죠. 콘덴서는 전류가 90도 앞서가는 즉 전압 입장에서 보면 90도 위상이 늦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V와 전류 I의 위상차 세타는 Z와 R의 위상차와 동일하다. 그렇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R이고 JXL이다. 그러면 이게 세타죠. 그렇죠. 이게 세타. 여기다가 각각 I를 다 똑같이 곱해주면 이게 VR이 되고 V가 되고 VL이 되는 거죠.
90도만큼 이상차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R과 VL의 페이지압은 인과전압 V다. 우리가 VR과 VL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각각을 우리가 그냥 더해주면 안 된다. 이제 페이지합을 이용해서 더해줘야 된다. 요 식이죠. 왜냐면 위상이 90도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RL 직렬회로를 해석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RL 직렬회로의 해석 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결국은 RL 회로에서 이제 RL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저항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임피던스하고 전류를 구하면, 일단 전류를 구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페이저로 구하면 각각 저항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인과전압 V가 될 때. 그리고 전류를 구하려면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죠. 임피던스를 알려면 이거의 임피던스는 저항 더하기 J 오메가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임피던스를 알면 전압하고 전력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을 먼저 구한다. 그러면 저항을 먼저 구하고 유도성 리액턴스 주파수와 코일 값을 이용해 구한다를, 왜냐면 이쪽 저항 값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XL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XL 값. XL 값을 회로에서 주파수를 주어졌으면 2파이 FL 이게 XL이죠. 아니면 오메가 값을 줬으면 오메가 곱하기 L, 단위는 이 오음이죠. 그래서 XL을 구했으면 저항과 XL이 서로 직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이용해서 전체 값을 구해주면 되죠.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XL을 구한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고, 임피던스를 구하면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전류 구하면 여기에 흐르는 저항과 전류 곱해주게 되면 VR을 구할 수 있고, 코일에다 곱해줄 때는 전류 곱하기 XL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구하려면 코일에 걸린 전압과 저항에 걸린 전압을 계산해주면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페이지압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타는 이게 세타죠. 세타.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항상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JXL 리액턴스가 있고 이게 임피던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타입니다. 결국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이거분의 XL, 이것만 알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순시값이나 순시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산한 것이 복소수 연산이기 때문에 복수수를 페이저로 바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 줘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이 전압이나 전류들이 다 그 시로값이기 때문에 그 전류 위상을 이용해서 V는 이꼬로 VM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 필요하면 세타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VM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최대값을 구해야지 시로값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시값을 이제 구하면 이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복소수 연산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 다시 우리가 원래 순시값으로 표현된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순시값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 RL 직렬회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8-1 예제. R이 60ohm이고 XL이 30ohm인 임피던스를 구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게 XL이라고 해놓고 이제 코일 형태만 이렇게 해놓고 35ohm 이렇게 해준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값이 오메가 L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오메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L 그러면 리액턴스를 이미 알려준 거죠. 즉 우리가 보면 이쪽에 R이 60ohm이 있고 이쪽이 JXL인데 J30ohm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항은 당연히 항상 이 몇 옴, 몇 옴 이렇게 주는데 코일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4, 40 헬리다, 미리헬리다, 40 헬리다. 딱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XL을 구해야 되죠. 오메가 L을 구해줘야 돼요. 2파이 FL을 구해줘야 됩니다. 주어진 L 값하고 여기서 주어진 F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코일 값이나 콘덴서 값으로 무엇을 표현했느냐? 오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XL이나 XC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라. 크기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방법 2로 계산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또 여기처럼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죠. 이거 계산에 의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RL 직렬회로가 있다. 전류 I와 위삼각 세타를 구하고 VR과 VL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런 데서는 이제 I나 세타를 구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그, 뭐야. I와 세타를 구하기 전에 임피던스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0옴, 20옴과 이렇게 20옴, 15옴 이렇게 있으니까,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는데, 우리 책에 프리에는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R과 XL이죠.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되고 이게 임피던스죠. 즉 코사인 세타는 이 Z분의 R이죠. 따라서 Z는 코사인 세타분의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만 우리가 알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죠. R분의 XL.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R, 그 다음에 주어진 XL을 이용해서 세타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요식에 의해서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서 여기서 R이 20ohm이고 그리고 임피던스가 R이 20ohm이고 XL이 15ohm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R제곱 더하기 XL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0제곱 더하기 15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그대로 임피던스가 약 25oh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임피던스를 구하면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V는 30V니까 임피던스는 약 25.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돼요? 약 1.2 암페어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저항 구하는 건 쉽죠. 여기다 각각 VR은 R 곱하기 I가 되겠고 VL은 XL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하면 저항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을 구하려면 전체 전압은 이제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구하려면 이것은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위삼각을 구할 수도 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8-3 네, 이것도 한번 보죠. 그
30옴, 30옴이 있을 때 세타를 구하라.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탄젠트 R분의 XL이니까 45도다. 그 다음에 9-4, 8-4. 자, 이걸 보겠습니다. 8-4.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 I가 14.14, 157T 암페어가 순식값으로 준 거죠. 그리고 R이 5옴, L이 40mA 헬리일 때 합성 임피던스 Z와 회로 전압의 V를 구하라.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 순식값에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최대값이에요. 14.14. 즉 최대값은 14.14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여기서 시로값을 구하려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2로 나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외부에서 14.14나 1.414나 아니면 141.4를 해주는 것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14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결국 이것은 10을 얘기하는 거죠. 10A를 얘기하는 겁니다. 10A. 이게 실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 시로값.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여기서 157이라는 것은 오메가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메가는 15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L을 구할 때, 리액턴스 성분을 구할 때 오메가 L 혹은 2파이 FL인데 주파수는 몰라도 오메가 각속도를 알게 되면 결국 오메가 L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7이니까 157 곱하기 전류가 40mL이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게 되면 리액턴스 성분, 코일의 저항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6.28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R 값을 알고, XL 값을 계산하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전류. 회로의 전압 V를 구하라. 이렇게 돼서.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10A. 이게 이제 시로값이죠. 시로값. 10A. 따라서 전체 전압은 시료값은 Z 곱하기 I가 되니까, 임피던스 곱하기 I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냐면, RL 회로니까, 이쪽에 VR이 있고, 이쪽에 VL이 있죠. 이걸 합치는 게 전체, V가 되죠. V가 됩니다. 전체 전압. 전체 전압 V는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전체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쭉 아주 간단하죠. 지금 보면 8장에서 6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순식값으로 삼각함수를 계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202쪽에 RL 직렬회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RL 직렬회로에서 R이 10옴이고 L이 20mL이에요. 그러니까 미리헬리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VR과 VL과 전류 위상을 구하라. 단 전압은 220V, 주파수는 60Hz이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R 값은 주어졌죠. 10옴으로. 10옴은.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VR이나 VL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XL이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값은 뭐냐면 오메가도 주어지지 않고 주파수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2파이 F L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F가 60이죠. F 30은 L은 20mL이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구하면 바로 XL 값이 나오죠. XL 값. 그래서 여기 좀 보면 XL 계산은 6.28 6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536 오음으로 되어 있어요. 7.536 오hm. 그러니까
엑셀을 먼저 구했으면, 엑셀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임피던스 구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지. 임피던스는 우리가 R 제곱 더하기 XL 제곱 하면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10의 제곱, 그 다음에 7.536 제곱.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로 12.5ohm이 임피던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계산하면 저항을 곱해주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전류 곱하기 XL 해주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세타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죠. 세타 그러면 여기가 전체 전압 V고 VR이고, 그러면 여기서 구해도 됩니다. 세타는 이 전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크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 전압 V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 전압이 V고 요 전압이 VR이잖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VR. 뭐 결국은 이게 I 곱하기 R, I 곱하기 Z니까 Z분의 R이랑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도 되죠. 세타는. 세타는 아크 코사인 세타 Z분의 R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임피던스하고 저항값을 아니까.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 RL 직렬 회로를 이제 복소수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요 문제는 이제 그 외부에 어디 뭐 자격시험을 본다든가 이럴 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식만 한번 세워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미지의 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저항 R옴과 유도 리액턴스 XL옴을 직렬로 연결하고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RL 직렬 회로는 거죠. 10A의 전류가 흘렀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RL 직렬 회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 여기 R이 있고 여기 코일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압 V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를 생각을 해보면 전류 I는 전체 인계되는 전압이 V고 임피던스가 R제곱 더하기 XL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각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식에다 대입해 보면 10이고 저항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R제곱 더하기 XL제곱이 되는데 전압은 100V다 이거죠. 이렇게 100V. 이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식이. 즉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A가 흘렀다. 그 다음에 여기에 20ohm의 무유도 저항이라는 것은 유도라고 하는 것은 코일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자에는 저항값이든 뭐 다른 그 어떤 소자라도 리드선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코일 성분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코일 성분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유도 임피던스 L 값이 없다는 거죠. 저항만 순수하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20ohm이 있는 저항을 붙였다는 거예요. 저항이 R만 있는데 20이 더 직렬로 연결하니까 저항이 R 대신에 R 플러스 20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4A가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세어보면 4A가 전류는 4A로 감소되었다. 그러면 4A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압은 그대로고 저항에 무효도 저항을 25ohm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R 더하기 20인 경우에는 XL은 그대로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식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 이와 같은 식과 즉, 그 10A가 흐르는 경우하고 저항을 해서 25ohm을 직렬로 연결시켰더니 25ohm을 직렬로 연결시켰더니 4A가 흐르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서 R과 XL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풀이가 돼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예.
RL 직렬회로, 직렬회로인 경우에는 여기 전압 V가 인가가 되고 전류 I가 인가가 되면 R과 리액턴스 XL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하면 임피던스 페이저도는, 이것을 임피던스 페이저도라고 그랬죠. 임피던스 페이저도는 Z는 이꼬로 R 더하기 J XL 이렇게 된다 그랬죠. 또는 R 더하기 J 오메가 L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복수 평면에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것을 구하면 전체 임피던스는 이런 형태로 복수 평면에 표현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제곱 XL 제곱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세타라고 그랬죠. 세타. 자,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R분의 오메가 L. 여기서 XL이라는 것은 요도성 리액턴스로서 오메가 L이죠. 단위는 오음이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각각 직렬회로니까 전류를 이렇게 곱해보면, 전류를 각각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 이 부분이 바로 VL이 되고, 이게 전압이 V가 되고, 이게 V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페이저도가, 이건 임피던스 페이저도인데, 전압 페이저도를 그려보면, 전체 전압 V는 VR과 VL의 페이저 합이 되는 거죠. 이건 세타가 되고. 그죠?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타는 마찬가지가 되고, 세타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VR분의 VL로 해도 되죠. 그래서 R분의 XL은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전압과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고, 전류는 임피던스를 아니까 당연히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관계로. 그래서 이것이 RL 직렬회로의 그 복소수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RL 직렬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RL 그 직렬회로 실험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그 측정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회로는 이와 같이 R과 100mH의 R이 있고 3.3kΩ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회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우리가 사용된 실험하기 전에 측정해 본 값으로는 110mH가 사용이 됐고 저항으로서는 3.26kΩ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발생기가 최대값, 그러니까 그 피크 투 피크 간 전압이 10V 피크 투 피크를 가하고 여기에 주파수를 한번 가변을 시켜 보겠습니다. 2kHz, 또 3kHz, 그리고 5kHz, 10kHz 이렇게 가변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유도성 리액턴스 이것이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뿐만 아니라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흐르는 전류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스코프를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피크 투 피크 전압을 각각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양단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VR이 되겠고, 그리고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L이 되겠죠.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이 V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측정하는 방법은 이 스코프의 어떤 불완전한 특성을 막기 위해서 채널 1에 걸리는 전압에서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게 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간단간단 실험하는 전 과정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파형을 보면서 어떻게 의상차가 생기고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유도성 리액턴스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측정을 해보는 거죠. 오실로 신호 코일이 그 코일이 문제가 없는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저항값이 문제가 없나. 코일이 단선이 됐으면 저항값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처럼 코일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저항값을 측정을 해 보는 겁니다. 143옴이 나오니까 코일에 단선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든 그 예, PCB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현재 이렇게 그 이쪽 부분에 이제 코일이 있고 코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저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일과 콘덴서가 이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호 발생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있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회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호 발생기가 연결이 되고 채널 1을 여기다 연결하고 채널 2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아까 회로에서 봤던 것처럼 그와 같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실스코프에 채널 1, 채널 2를 다 연결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형을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그 채널 1과 채널 2, 채널 그리고 그 두 채널의 차, 이 세 개의 파형을 이제 동시에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채널 안이죠. 채널 안. 그 인가되는 전압이죠. 채널 안.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이 채널 2. 채널 2는 VR 전압이죠. VR 전압.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이것은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접지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접지가 이게 이 부분이 접지가 되겠고, 따라서 이 빨간색은 뭐냐면 채널 1 빼기 채널 2, 즉 뭐냐면 VL 코일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전압이. 그래서 우리가 세 개,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가되는 전압이 신호발생기가 이렇게 있고 신호발생기가 있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 부분이 빨간색의 전압이고 이 부분이 하늘색 전압이죠. 하늘색. 이 부분이 이제 VR이 되겠고 인가되는 전압이 이제 V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눈에서 육안에서 봐도 알겠지만 이 그 전체 전압, 인가되는 전압이 이제 노란색인데 이 전압과 저항에 걸린 전압 차이에는 위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이제 확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코일에 걸린 전압과 사실은 이 저항에 걸린 전압, 즉 하늘색 전압에는 90도 이상 차가 있습니다. 90도 이상 차. 그래서 이 전압을 이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그래서 이제 매저 버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매스 버튼을 제거하고 하나씩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매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어, 각각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채널 2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첨두관 전압이 0.8V, 86V가 나왔죠. 방금. 네. 네. 여기서 보면 첨두관 전압이 0. 첨두관 전압이 0.8V가 나온 9.04V, 9.04V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하는 주파수는 2kHz입니다. 2kHz. 이 저항이 바로 무슨 전압이냐면 VR,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위상으로는 전류와 똑같은 거죠. 크기는만 다르지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전류의 위상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진폭을 좀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빨간색 전압이 이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이론상으로 RL 직렬 회로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는 90도 이상 차 나죠. 그래서 이것의 페이저 합이 전체 전압이었죠.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보다 90도만큼 앞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요 부분에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이 부분에 있을 때 따져보면 이렇게 가장 작은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피크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원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90도 앞서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접지니까 그 피크에 있을 때 원점에 있고 또 원점에 있을 때 피크에 있고 그래서 90도씩 늦어지는 거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90도보다 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접지에 만나는 부분 여기서 만나는데 요만큼 늦죠. 이거 90도만큼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진폭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2kHz이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보다는 작죠. 진폭이. 그래서 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RL 혈요인 경우에 페이저상으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J축에 있으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X축에 있고 90도만큼 앞서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진행되는 거죠. 시간이.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VR을 측정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VL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4.0V 2kHz일 때 4.0V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V 때. 그래서 2kHz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4V고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8. 아까 96V였죠. 8.96V. 그래서 우리가 VR이 8.96V 그리고 VL이 4.0V 그러면 전체 전압 V는 우리 식에 의해서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 이 공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죠?
실험에 의해서. 서로 90도 이상 차가 나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세 개의 파형을 볶고, 이제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kHz였는데, 2kHz 주파수를 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는 실험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2kHz일 때 위상을 측정하는 거죠. 위상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위상을 측정할 때는 주기분해, 여기서 위상을 측정할 때는 그 세타가 전체 주기분의 델타 t가 그리고 곱하기 360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기는 이미 2kHz니까 알고 있고, 커서를 이용을 해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요 위치를 정해서 그 델타 t를 측정하는 겁니다. 현재 보면 28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28 마이크로 세컨드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 결과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2kHz일 때 요게 그 전압파형이고 전체 전압이고, 이것이 저항 VR 저항이지만 위상은 전류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전류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위상 측정할 때는. 그래서 전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RL 회로인 경우에는 세타만큼 정확히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면 R분의 오메가 L 만큼 앞서 있었죠. 그치? 예. 그래서 요 2kHz일 때 진폭이라든가 위상을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바꿔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진행되는 거를. 지금 이제 3kHz일 때 파형이 이와 같습니다. 3kHz일 때. 3kHz 신호를 가했을 때 2kHz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나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값을 차이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측정을 한번 하는 거로 가보면 5kHz일 때 파형이고, 그때의 전압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느냐고 지금 10kHz일 때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값이 10kHz일 때 채널 2 4.64V, 그러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이 4.64V였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8.96V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가면서 이제 매저를 해보는 겁니다. 주파수를 증가시켜가면서 2kHz, 3kHz, 그 다음에 그 5kHz, 10kHz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위상을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표를 만든 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가지고, 실험의 결과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RL 직렬 회로에서 그 주파수를 2kHz, 3kHz, 5kHz, 10kHz 각각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한 실험을 RL, XL 위상 측정한 것을 각각 우리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즉 2kHz일 때 입력 신호 발생기에서 입력은 다 10V씩 이건 변동이 없겠죠.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kHz 주파수가 인가됐을 땐 4V, 그리고
3kHz일 때는 5.36V, 5kHz 주파수일 때는 7.36V, 10kHz일 때는 9.28V로 이렇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일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XL입니다. 즉 XL과 전류는 이제 약간씩 이제 줄어들지만 XL이 커지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주파수가 작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호 발생기가 이렇게 있고 코일이 여기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L이라고 하고 인가되는 전압을 V라고 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VR이라고 그러면 이 관계는 이런 관계였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즈 합이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은 그대로인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공식, 즉 VR, 여기서 측정한 VR,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했던 저항값이 3.26kΩ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46K였습니다. 2kHz일 때는 2kHz일 때에는 1.46K가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입니다. 주파수가 3kHz로 올라가니까 2.10K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kHz로 늘어나니까 3.45K, 6.52K. 여기서는 XL은 이꼬로 2파이 FL이니까 그래서 L은 110mHz로 고정이 되어 있고 2파이는 상수고 결국 XL과 주파수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커지니까 이것도 그대로 주파수 커짐에 따라서 XL도 커지고 전류는 이제 XL이 커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R 제곱 플러스 XL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XL이 커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Z분의 V가 되니까 이제 Z가 커질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작아지는 것을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측정한 값과 계산한 값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차는 전압을 측정한다 할 때 측정 오차라든가 그리고 각 선로에서 이제 생기는 뭐 누설 전류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측정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상입니다. 위상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kHz일 때 위상차가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28 마이크로 세컨드였습니다. 그래서 2kHz일 때는 주기가 0.5ms이기 때문에 20.16도의 위상차가 생겼습니다. 즉 전압과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게 V다 그러면 20.16 이런 형태로 20.16 세타만큼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더 커지니까 17.2 마이크로세컨드의 위상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위상차는 주기가 0.1ms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위상차는 더 커졌죠. 61.2도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전압과 전력 위상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도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한 값,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혹은 아크 탄젠트 R분의 2파이 FL이라는 위상차, RL 회로에서의 위상차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계산값은 22.97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한 값은 20.16도인데 22.97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델타 T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존재하는 거고, 아까 우리 신호 발생에서도 보는 것처럼 10kHz, 2kHz를 하더라도 약간씩 이제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델타 T를 측정할 때 오차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래서 뭐 29 마이크로세컨드나 27 마이크로세컨드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또 30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1, 2 마이크로세컨드, 여기에서의 오차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0kHz일 때는 64.74도가 계산값입니다. 계산값인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61.2도입니다. 여기서도 약 0.5% 정도, 60도에 3도 정도니까 그 약 5% 정도 그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델타 T를 측정하는 데서 오차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RL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론을 학습을 했고, 그리고 RL 회로를 직접 만들어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